네, 잠시 후 럭키주가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에이티비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잠을 자고 나도 피곤하다면? 수리수리 맞추리. 슬립은 슬립에서 수면 맞춤할 시간. Sleep and sleep.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럭키주가 1, 20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전 7000피를 터치한 뒤 상승폭을 축소하여 결국 6700대에서 마감했으며 AI 랠리의 분수령이 될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 심리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75포인트 오는 6797.7로 마감했으며 지수는 전거래 대비 304.14포인트 오는 7052.09로 출발한 뒤 급등하여 장중에는 7166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15일 이후 4거래 만이며 유가 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40번째 사이드카이자 20번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나 오후 들어 상승 동력이 약화하여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조 단위 순매수를 기록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6,311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2,278억 원, 1조 3,86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는 43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인 경우 6.7원 오름 1,480.1원입니다. 또 코스피는 오전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유입된 강한 매수세에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를 포함하여 세대 주가 지수가 일찍 오는 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2% 상승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전 발표될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유입돼 상승세가 둔화했으며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사이클 기대가 존재하지는 대규모 투자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도 혼자는 만큼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과 데이터 센터 카프 EX 가이던스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에 알파벳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경계 심리가 유입되고 반도체 업종은 상승폭을 반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는 0.58% 상승한 26만 500원의 정규조정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0.33% 하락한 183만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9.26% 오른
200만 6천원까지 상승하며 이른바 200만 닉스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락했는데 외국인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1조 2,563억원, 5,834억원 순매수했으며 순매수 순위는 각각 1위와 2위입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주도 오전에 상승폭이 축소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으며 삼성전기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을 올랐고 SK스퀘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등은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건설, 운송장비 부품 등이 상승했고 의료정밀기기, 섬유의료, 제약 등은 하락했습니다. 또 상승 종목 개수는 469개로 하락은 399개, 또 보합은 47개였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 대비 2.25포인트 내린 751.09로 마쳤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19.07포인트 오른 772.41로 출발하여 4%대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했고 마감 직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2,638억원의 순매수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1,914억원, 842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올랐으며 알테오젠, 두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등을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839개, 하락은 793개, 또 보합은 103개였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오늘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호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은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6년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시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은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대로 나면은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될 경우 4월 7일, 3월 이후면은 내년 10월 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월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시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개를 의뢰해서 김 씨가 총 2,100만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절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며 또 재판부가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며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명태균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을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짚었으며 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 씨의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자금이 충분해서 구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명 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보도할 수 없도록 하기에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를 내세울 수 없던 사항이라며 또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하면은 조사업체의 자격 여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조사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이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가 오 시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 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되어 재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으며 또 피고인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야 내용을 잘 알았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면서 또 정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진 않는 점,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은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씨 사이 소통을 담당한 강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오세훈의 최측근으로서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가담했다고 또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 전무가 보도되자 명태균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이유 정황과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 시장은 선거 직후 취재진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과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가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절기 대서의 내일은 강원 영도가 충청 이남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면 중부지방 경북 중북부 내륙 제주에는 비가 옵니다. 대서는 큰 더위란 뜻으로 대서의 더위는 염소 뿔도 녹는다고 했으며 내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23에서 26,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7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에서 27, 인천 24에서 27, 대전 24에서 32, 광주 26에서 34, 대구 26에서 35, 울산 25에서 35, 부산은 25에서 32입니다. 또 경북 포항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한낮 체감 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에 이르며 강원 영동 중남부와 충청 남부지방 제주 등의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이 지역들은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강원 남부 동해안과 호남 일부, 영남 제주에는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과 경북 중 북부 내륙, 제주에는 잔맛비가 이어지며 인천과 경기 북부는 내일 늦은 새벽에서 낮에는 시간당 20에서 30, 오전에는 시간당 30에서 5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으며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는 내일 늦은 새벽에서 낮까지 시간당 강우량이 20에서 30의 집중호우가 올 수 있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에는 내일 아침과 늦은 오후엔 시간당 20에서 30, 오전에서 낮까지는 시간당 30에서 50씩 비가 쏟아지며 또 강원 중부 내륙에는 아침에서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30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내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수도권 강원 이륙 강원 산지엔 30에서 80, 인천 경기 북부 많은 곳엔 120 이상, 또 강원 북부 내륙엔 100 이상, 충청엔 20에서 60, 강원 동해안 전북 경북 중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엔 5에서 40, 광자 전남엔 5에서 30, 또 대구 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엔 5에서 20, 또 제주에는 5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북과 전남 북부, 대구 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등엔 정체 전선에 의한 비 외에도 소나기도 내리는데 강수량은 5에서 40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다의 경우 서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벼락이 치고
이 대부분 해상에는 해무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럭키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럭키드로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7월 22일 럭키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는 동일한데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또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럭키주가 1, 20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저희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서 럭키주가 1, 20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참여하실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막을 내게 되는데요. 언제 마감을 하게 되냐면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즉 저녁 6시 이전에 참여했으면은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데 반면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으면은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오니 이 점 참조하시고 이 시간 이전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또 참여하실 때 좀 올바르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참여가 인정됩니다. 만약에 음수 같은 등 부적절하게 적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만 인정되니까는 이 점 참조하셔서 천천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도 예측 이벤트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바로 추첨으로 진행을 할 건데 추첨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대금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먼저 거래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는 숫자 한 개가 없어지게 되고요. 거래대금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두 개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순서대로 전해드리고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좀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당분간은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쨌든 내일은 대선이지만 또 장마 소식까지 따르면서 어쨌든 또 한 번의 극과 극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결과 좀 고려하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마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은 이번 주는 좀 어렵겠지만은 다음 주 내내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장마는 계속되지 않을지 좀 걱정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장마철이 이어지니까는 이 점 참조하셔서 장마 피해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추첨을 시작할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추첨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22일 럭키주가 120의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37,381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 대금은 28만 5,740억 원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50만 111만 주입니다. 죄송합니다. 5만 111만 주였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 번 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거래량은 50만이 아니고 5만 111만 주였습니다. 네, 다음은 또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만 4,213억 원입니다. 네, 저희가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일단 다시 한 번 더 코스닥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5만 111만 주이고 대금은 5만 4,213억 원입니다. 자, 이제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무엇을 할 거냐면 얼마가 나올지 채팅방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6자리 숫자로 적으셔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6자리 숫자만 적으시면 된다니까요. 아무튼 시청자분들은 6자리 숫자에 맞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렇게 예측하시고요. 네, 저희는 계산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힌트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등 관련 힌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힌트는 42만 점점점점입니다. 42만 점점점점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42만 점점점점이라고 적어주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몇 분만 더 주고 난 뒤에 바로 1등 관련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1등 관련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1등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42만 7,445가 나왔습니다. 42만 7,445입니다. 이 값으로 적용됐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은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2130.225입니다. 네, 한우만은 다시 2000대로 올라섰습니다. 2130.225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 106번씩 뺍니다. 그러면 106 곱하기 20은 2120, 즉 2120을 뺍니다. 그러면 그 값을 2120을 빼면
17.225입니다. 그런데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합니다. 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할 경우 네,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17, 즉 17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7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17, 17층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7층 맞춰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추첨할 시간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잘 듣고 많은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2등 보너스 관련 추첨도 진행하고요.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래량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2등 보너스의 거래량은 12,286만 주입니다. 다음은 또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은 오늘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은 25만 1,151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까지 결과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1등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면 되는데요. 네, 일단 1등처럼 6개에 대한 숫자를 네, 예측하시면 됩니다. 즉 6자리 숫자를 맞추시면 네, 된다는 겁니다. 네, 6자리 숫자 맞추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네, 시청자분들 예측하는 동안 네, 저희는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예측하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서 네, 2등 보너스까지 힌트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값한 힌트는 69만 점점점점입니다. 69만 점점점점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69만 점점점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몇 분만 더 주고 그런 다음에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다시 한 번 더 결과를 확인하느라 일단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69만 882입니다. 69만 882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값으로 적용이 됐고, 이제 여기서 200으로 나누면 몇이 될까요? 바로 잠깐만요. 일단 69만 882인데요. 여기서 200으로 나누면 3454.411입니다. 그런데 먼저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101은 2번 뺍니다. 그러므로 172 곱하기 20은 3440, 즉 344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440을 빼면 14.41입니다. 그런데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도 제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할 경우 2등 보너스의 당점 숫자는 바로 14, 즉 14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4층으로 당첨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추첨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추첨 결과입니다. 1등은 17층이고 2등 보너스는 14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층과 14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대서이지만은 불명스럽게도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반면 남부지방은 또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른바 극과 극 날씨가 일단은 적어도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텐데 당분간은 장마와 폭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마와 폭염은 일단 장마철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는 다시 한 번 더 장마와 폭우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중부지방 같은 경우 내일 새벽에서 최악적이면은 낮까지 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일이 마지막 폭우의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이 점 참조하셔서 중부지방에 계신 경우는 다시 한번 폭우 피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럭키주가 1, 20을 마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